지상을 비행하는 별. 도시를 선택한 생명들. 도심 하천에 깨어나는 본능의 섭리. 사라졌던 텃새와 텃새가 된 철새. 그들의 집, 창원천의 내밀한 기록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 창원에도 5년 만에 눈이 쌓였습니다. 오랜만에 눈 소식에 이 도시는 잠시 들떴었죠. 하지만 새들에겐 혹독한 겨울 보릿고개. 얼지 않은 곳을 골라 사냥을 노려보지만 허탕입니다. 창원천 중류. 아파트 그늘의 평수만큼 깊게 얼어붙은 하천 놀이터. 아이들은 이 도심에서 때 아닌 시골의 옛 풍경을 소환해냅니다. 놀러 올 수 있어서 재밌어요. 여름에는 안 얼었는데 겨울이 되니까 얼어서 뭔가 조금 더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아이들은 내년 겨울을 또 기대할 테죠. 한 하천 안에서도 사람과 야생 동물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볕의 깊이가 달라지고 봄입니다. 땅의 것들이 분분히 흐드러져 도시를 말랑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물속은 어떨까요? 창원천에 포착된 수상한 움직임. 잉어물입니다.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잉어들. 수면 위로 등을 보일 만큼 이들은 지금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산란에 임박한 암컷을 위해 몸을 비벼주는 수컷의 노고. 목숨을 건 번식의 전야제는 사랑의 상처를 남기고 끝이 나죠.
수초 뿌리에 안착시킨 알들은 10여일이면 깨어날 겁니다. 창원천의 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를 대고 그은 듯 곧게 뻗은 창원천. 창원천은 경상남도 창원 시가지를 흐르는 지류 중 하나로 비음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도심의 주거지역을 관통해 종착지인 봉암 갯벌까지 이어지는 7.5km의 도심 하천입니다. 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창원천의 물로 농사를 짓고 생계를 이었습니다. 자연, 젖줄인 하천을 따라 구불구불 민가들이 형성돼 있었죠. (1974년)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창원천은 시민들에게 악취나는 골칫덩이로 전락했고 산란을 위해 찾아오던 물고기와 터줏대감들에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계획도시 건설이란 명목 아래 창원천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떼어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죠. 몸의 굴곡을 깎이고 쭉쭉 뻗은 몸매로 전신성형을 받았습니다. 검은 몸살을 앓던 하천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죠. 이후 11년 동안 더디게 회복되어 왔습니다. 그 사이 창원천이 어떻게 살림을 꾸려왔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토하라 불리는 새뱅이, 1급수에 사는 녀석이 돌아왔습니다. 삭은 수초 뿌리에 미생물을 갉아먹으며 창원천의 윗물을 맑게 하죠. 하류를 지키는 말똥개는 미세 조류를 먹으며 아랫물을 담당합니다. 아이들이 발을 담글 만큼 하천은 제법 건강을 되찾고 있죠. 미끈한 건물이 즐비한 창원천 중류. 소음 가득한 빌딩 숲 아래 도롱뇽이 삽니다. 고사리 같은 발로 하천을 기어다니죠. 폐호흡을 하는 도롱뇽이 어쩐 일로 물속에 있는 걸까요? 1년에 한 번 알을 낳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알주머니에 약 100마리의 새끼가 잠들어 있습니다. 보름이 다 돼갑니다. 어미는 부지런히 알주머니를 쳐 새끼들을 깨웁니다.
찾는 새 식구가 늘었습니다. 희소식 뒤의 속사정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강한 녀석은 약한 형제를 먹이로 삼는 것이 도룡령의 성장 비화. 생존한 녀석의 운명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족 포식으로 살이 오른 녀석을 노리는 물의 사냥꾼 늑대거미. 그 사이 어미는 자신과 똑 닮은 새끼를 길러냅니다. 어릴 때 냇가에서 흔하게 봤던 피라미입니다. 오랜만이네. 번식기가 된 수컷들은 혼인색으로 몸이 달았습니다. 녀석을 놓칠 외가리가 아니죠. 흰뺨 검둥오리도 먹이를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녀석들 무리가 많은 걸 보니 먹을 게 풍부한 모양입니다. 이 흰뺨 검둥오리 부부는 철새로와 텃새로 창원천에 눌러앉았죠. 어딘가 안전한 그들의 거처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청 연못에 둥지를 틀었네요. 영리한 부부입니다. 수서생물이 많으니 떼거리가 되고 사람의 보호를 받을 것까지 알고 온 것입니다. 알을 품기에 명당이라 여긴 것이죠. 어미는 자신의 털을 뽑아 낙엽을 섞어 둥지를 위장합니다. 갈대를 기둥 삼아 집을 짓고 있는 이 녀석. 황새 쫓다 가랑이 찢어진다는 그 뱁새,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마른 풀에 거미줄을 이겨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죠. 탁월한 건축가입니다. 수컷이 재료를 구해와 암컷과 교대를 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부부가 외출한 사이 개개비 녀석이 둥지를 망가뜨리는데요. 한 영역 안에서 먹이 경쟁을 해야 하니 번식을 막으려는 겁니다. 딱새는 산책로 인근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알도 나왔죠.
아침, 고라니가 부드러운 풀을 찾아 하천가로 나왔습니다. 야생동물이 도시 생활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건 인간의 호기심입니다. 해발 500~600m의 산맥들이 에워싸고 있는 분지, 창원. 사방이 막혀있는 이 도심의 유일한 바람길, 창원천. 바람은 물길을 따라 최상류 용추 계곡을 오릅니다. 창원천의 윗물입니다. 아이들과 숨바꼭질 중인 가재 친구입니다. 잠잠해진 사이 아이들이 한바탕 휘젓고 간 집을 보수합니다. 자갈을 파내 공간을 확보해 놔야 합니다. 재빨리 숨어들 방공호나 다름없죠. 어렵게 리모델링을 끝낸 녀석이 집에 들어앉아 좀 쉬자 하던 차에 옆집 녀석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요놈 봐라. 옆집 녀석, 자기가 잘못해놓곤 되레 신경을 곤두세우는데요. 일촉즉발. 이거 큰 싸움 날 것 같은데. 야, 어쭈 힘씀. 껍질 두꺼운데. 뭐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싸움은 싱겁게 끝이 납니다. 이들이 격하게 싸우지 않는 이유, 다름 아닌 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은 성질을 죽이고 지내는 게 좋습니다. 알 하나라도 다치지 않으려면 말이죠. 도시에 치열했던 하루가 저물 때 창원천은 야생의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중년의 남자도 밤을 기다렸습니다. 네, 용추 계곡에 왔습니다. 여기 물이 상당히 깨끗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생물들이 사는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여기 상개구리 한 마리가 올라온다. 다섯이 상당히 많네.
에반디풀의 애벌레가 여기 한 마리 보입니다. 에반디풀의 애벌레가 여기 있습니다. 에반디뿌리 애벌레의 야성을 자극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의 채취. 에반디뿌리 애벌레의 후각에 걸려들면 느린 다슬기의 운명은 이미 정해집니다. 한 녀석이 올라타 맹렬히 독침을 쏘고 처절하게 저항하던 다슬기는 결국 숨이 끊어집니다. 죽음의 냄새에 득달같이 모여드는 녀석들. 남김없이 책을 빨아먹은 포식자들의 밤은 평화롭습니다. 에반디뿌리 애벌레는 성충이 되기까지 9번에 걸쳐 허물을 벗습니다. 잠든 도시의 이면, 야생의 생명들은 생의 단계를 넘느라 분주합니다. 탈피를 끝낸 애벌레는 서서히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물과 무틀 오가며 공기와의 접촉을 시도하죠. 공기에 적응한 애벌레들은 물 밖에서 흙집을 짓고 평균 한 달을 보냅니다. 연약한 자신의 피부를 보호하며 에반디뿌리가 될 마지막 칩거에 들어간 것입니다. 녀석들은 지금 지상과 하늘의 경계를 지나는 중입니다. 날개가 돋았습니다. 세상으로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겁니다. 성충이 된 녀석들은 한 달 전보다 더욱 강한 빛을 냅니다. 에반디뿌리는 곧장 풀 위로 이동해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본분을 수행합니다. 두 줄의 빛으로 유혹하는 수컷, 한 줄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암컷. 분당 최고 120회의 빛을 발산하며 치열한 구애를 하죠. 빛의 신호를 주고받은 암수는 짝짓기를 합니다. 성충이 된 에반디뿌리는 입이 퇴화되어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짝을 찾는 데 전념하죠. 땅에서 태어난
별들의 비행. 에반디뿌리가 사랑의 빛을 쏟아내고 목숨을 다하는 보름 동안 빛을 내는 것들의 동행. 자연의 빛과 도시의 불빛이 비로소 공존하는 밤. 아침, 창원초는 새소리와 도시의 소음을 가릅니다. 이른 봄, 개개비에게 집을 빼앗겼던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창원천 가까운 수풀에 다시 집을 지었죠. 어이구, 그새 알이 부화했네요. 이사에 육아에 어미는 올해 유난히 바쁩니다. 산책로 근처에 집을 지었던 딱새 녀석입니다. 먹이를 물고 있는 걸 보니 이 집도 무사히 부화에 성공한 모양이군요.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놓고 뭔가를 기다리는 어미. 새끼의 배설물을 삼켜 냄새를 없애는 겁니다. 천적에게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죠. 흰뺨 검둥오리네도 부화에 임박했습니다. 알을 품은 지 한 달여. 하루 이틀이면 새끼들을 만날 것입니다. 흰뺨 검둥오리는 한껏 예민해지죠. 그날 밤 여느 때처럼 망을 보며 주변을 경계하는 수컷. 거리의 이 불황자 때문이죠. 몸을 숨겨보지만 녀석은 마음을 정한 모양입니다. 그 사이 딱새 둥지도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잔인한
첫 만남. 딱새는 오늘 아침 먹이를 물고 있지 않습니다. 도심 하천에 새들이 습격당하는 걸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 채집이라는 거는 이제 새들이 이제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거든요. 도심화되면서 새들이 서식하는 공간들이 계속 줄어들고 그 줄어든 공간들을 갖다 인공 채집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배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녀석, 박새입니다. 보안이 잘 되는 집을 얻자 어미는 새끼 먹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박새 부부가 부지런히 벌레를 물어나른 덕에 녀석들은 폭풍 성장 중이죠. 도심이란 정글 속을 살아가는 새들은 자신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살 길을 찾기도 합니다. 딱새 부부입니다. 새끼를 잃어본 녀석들은 2차 번식 때 주택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고심 끝에 고른 곳이죠. 다행히 주인도 딱새 가족을 내쫓지 않았네요. 창원천 하류에는 야생동물의 길이 있습니다. 풀이 풍성하고 몸을 숨기기에 좋은 곳. 창원천 고라니의 은신처입니다. 창원천에 둥지를 틀었던 흰뺨 검둥오리는 하나, 둘, 셋, 넷. 와, 무려 8마리의 새끼를 얻었네요. 들고양이로부터 잘 지켜냈습니다. 하천에 이렇게 수초가 많으니 어미는 새끼들을 배불리 먹일 수가 있습니다. 흰뺨 검둥오리가 해마다 식구를 늘려준 덕에 창원천은 활기가 넘칩니다. 호시탐탐 이들을 노리는 눈. 위기를 직감한 어미는 새끼들을 불러 모읍니다. 물을 싫어하는 고양이를 피해 하천 가운데로 이동을 하죠. 단박에 단념할 거였다면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촉을 세우는 자와 때를 기다리는 자. 이들의 낮잠은 짧았고
녀석의 점심은 물 건너 갔습니다. (110년) 만의 더위. 올해 창원의 여름 역시 대단했습니다. 한시도 가만있질 못하는 청설모도 숨막히는 더위에 배를 깔고 누워 꼼짝을 않습니다. 누운 거 아니에요. 엎드린 거예요. 더워라. 더위를 피해 숲으로 온 등산객이 옹달샘을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구관조, 어치의 목욕탕이 됐네요. 가로수에선 참매미가 6년을 기다려 성충이 되는 참입니다. 창원천도 11년 동안 과거로 거슬러 오르며 생명의 터전이 되어가는 중이죠.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랜만에 비라 반갑지만 야생 동물들에겐 모진 여름나기의 과정입니다. 새끼들의 체온이 떨어질까 어미는 스스로 지붕이 됩니다. 물가에 둥지를 튼 물총새도 새끼들이 걱정입니다. 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야생 동물의 신세. 새들이 온몸으로 비를 견디는 동안 하천은 매섭게 불어났습니다. 직선형 물줄기는 거침없이 내달려 하류로 쏟아집니다. 하천의 동물들이 위태롭게 집을 지키는 사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다행히 개개비네는 이번 장마를 잘 넘겼네요. 용추 계곡엔 별일이 없었을까요? 아이고, 가재네요. 잘 지냈니? 와, 새끼들이 곧 깨어날 모양입니다. 어미는 알을 털며 산소를 공급해주죠.
애들아, 이제 그만 좀 일어나. 일어나. 한 달 만에 깨어난 녀석들은 어미 배에 안겨 한동안 보호를 받는데요. 개 중 꼭 이렇게 별난 놈이 있죠. 깜짝이야. 우리 엄마 왕발. 식구가 늘었으니 어미는 집을 늘립니다. 애들아, 위험해. 들어가자. 그래. 나갈래요. 들어가기 싫은데. 틈새를 노리던 녀석, 기어코 탈출을 감행합니다. 사람이나 가재나 어미 말 안 듣는 거야 매한가지. 엄마 속도 모르고 녀석들 신이 났습니다. 가재네 대가족이 사는 용추 계곡. 비음산 용추 계곡에서 시작된 이 창원천의 줄기는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하루에 한 번 새 무리가 같은 곳을 향해 비행을 합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창원천 종착지에 닿을 수 있죠. 창원천과 마산만이 만나는 곳, 바로 봉암갯벌입니다. 누구보다 물 빠질 때를 훤히 꿰고 있는 괭이갈매기. 바닷새와 하천의 새들이 해동을 하는 시간. 물고기 사냥을 끝낸 가마우지는 날개의 발을 기름샘이 없는 비운의 물새. 얼른 날개를 말려 귀가를 서두르지 않으면 천적을 피할 수 없죠. 갯벌이 맨몸을 드러냅니다. 하천의 흰뺨 검둥오리들도 때맞춰 합류를 하네요. 갯벌의 주인이자 새들의 먹잇감 칠개가 쏙쏙 등장을 합니다. 창원천에서 흘러온 유기물을 먹어치우는 칠개들의 군무. 펄은 녀석들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 구멍 속엔 작년 봉암갯벌로 돌아온 멸종위기종 붉은발 말똥개가 삽니다. 녀석의 귀환은 90년대 말 숨통이 끊어졌던 이 죽음의 땅이 회복의 땅으로 돌아섰음을 증명해 주었죠. 그것은 곧 하천이 건강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들의 등장에 마음이 조급해지는 새 한 마리. 젠 부리질로 바쁜 저새입니다. 밥주걱 같은 부리로는 남들만큼 움직여선 배 채우기가 힘들죠. 저새의 등장은 생태 전문가들도 생각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세계적 멸종위기종 저새가 선택한 도시갯벌 봉암인 겁니다. 그나저나 저새는 무지하게 졌네요. 애들아, 마당 쓰니? 저래서 저새구나. 아우, 어지러워.
부리가 짧은 괭이갈매기는 구멍 속에 있는 개를 쉽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이들의 잦은 헛부리질 덕분에 개들은 평화롭게 식사를 즐깁니다. 이 전문가가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길고 날렵한 J자 부리를 가진 개 전문 사냥꾼 알락꼬리마도요. 이 구역에선 가장 배부른 녀석이지만 사실 처지는 절종 위기의 새. 이 친구에게 봉암은 월동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중간 기착지입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 자연은 끊임없이 회귀하고 있습니다. 물이 회복되자 생명들이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그들과의 오랜 이별을 통해 알게 됐죠. 물은 도심 하천이란 정거장을 떠날 수도 머물 수도 있다는 사실을.